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반등 흐름이 전개되는 듯 하다가 다시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면 현재 리플의 이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하죠. 아직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뭐 준비가 돼 있지만 이것이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꽃봉오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터져 나가는 순간 리플의 방향성은 명확히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 12월 2일자 이 장대 양봉 캔들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 시가 부근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라인이 계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반등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반등하는 구간, 이 조정 흐름 속에서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기사를 제가 모아놓은 걸 보시면 지난 7일부터 해서 2천만 개, 그리고 어제 8일자에도 2,200만 개, 그리고 22시간 전에도 1,100만 개, 총 해서 1억 3천만 개 정도가 되고요. 하나로 따지면 1,800조, 1,900억 원, 거의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자금을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이 웨럴러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3시간 전에도 2,170만 개가 또 한 번 이체가 됐습니다. 자, 하나 기준으로 한 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고래들이 이런 조정 흐름을 틈타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승 구간에는 우리 개인분들의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 구간에 우리가 지금 현혹돼서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에 대한 이제 향후 목표가와 더불어서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영상 찍을 때마다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12월 19일 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좀 나쁜 소식이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 악재가 지금 일본발 악재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 코인시장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반토막 가깝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실 때 꼭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와 함께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신화까지라는 주제로 해서 전자책, PDF 파일 형식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심화 단계까지 두루두루 조금 정리를 해놨고요. 코인 레인지 용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거래량 분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기를 닦아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자, 수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원금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다 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6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리플은 340%, 실질적으로는 5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SEC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40까지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강세는 SEC와의 법적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에 현재 기인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는 이 폴 애킨스가 자, 이번에 새로운 SEC 의장으로 지명이 됐고, 자, 수락을 했죠.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소송이 종료가 된다면 이제 리플은 강력한 상승 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또 코인 코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내년 4월까지 $4를 돌파할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또 이후에 단기간 동안 최대 $40.8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나 이는 소송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크게 될 수가 있는데, 자, 만일 SEC와의 소송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리플의 상승세는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또 겐슬러 이 SEC 의장의 사임 이후에도 일부 관계자들이 소송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러나 소송이 종료가 된다라면 리플은 추가적인 투자 유입과 함께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현재 상승 모멘텀을 바탕으로 내년 에도 계속 이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SEC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임명이 됐고,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발을 처리할 방침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폴 애킨스가 SEC의 새 위원장으로 이제 내정이 되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사실상 종료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가상화폐 규제 철폐에 정향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그리고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월 20일 겐슬러가 물러나고 폴 애킨스가 이제 임명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빠르면 뭐 1월 달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이 소송을 지금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항소를 지금 철회하는 그런 형태로 이 소송이 종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이 이제 다시 라운드 2 폭발적인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 돈 알트라고 하는 분석가는 최근 분석에서 리플이 또 다른 상승 단계, 즉 라운드 2를 준비 중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상승세가 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러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리플의 강력한 상승 동력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고, 또 현재 리플은 $2.5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지난 2018년 1월 최고가 대비해서 약 33%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증권에서 한 40% 정도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이 리플이 이 주요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장 점유율에서는 비트코인과의 경쟁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코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인데, 이 이후에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자,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과 이 리플의 격차가 10배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배로 줄어든 상태이죠. 자, 이제 소송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리플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뒤쫓게 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다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이 앞으로 최소 3배 정도는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겠구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분석가들은 리플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리플이 이 테더 코인이나 비트코인과 달리 실질적인 유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SEC 등의 기관들은 리플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이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로 현재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 세력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500% 6배나 급등했음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 조정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털려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런 조정 흐름을 틈타서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되시죠. 우리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셔야 되고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중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을 10에서 30%가량은 살짝 덜어내고, 또 눌림목들이 출현할 때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비중 관리인 거고요. 이 비중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량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 우리는 멘탈 관리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리플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크게 흔들리다 보면은 우리의 심리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통해서 멘탈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런 구간들에 우리가 털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갑작스러운 폭락 속에서도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보너스 개념의 큰 수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장 속에서는 우리가 비중 관리가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악재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재는 바로 이 일본의 이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12월 19일 이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이 금리 인하로 현재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죠. 지금 CME 패드워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0.25%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가 될 확률이 86%입니다. 자,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표 등이 이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본의 지금 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또다시 엔캐리 청산 공포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국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지난 7월 말에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5%나 크게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자, 7월부터 이때까지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고점 대비 저점까지 30%입니다. 자,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자, 이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 지난 7월 말에는 일본의 금리는 인상이 됐고 미국은 동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은 인하가 되고 일본은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도 이번이 이 두 양국 간 격차가 더 많이 좁혀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큰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난 7월 말 같은 경우는 이 바닥 구간이었었죠.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 구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손실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실 상태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이 심리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 구간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네,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 단기 급락 흐름이 전개될 경우 이것이 굉장히 큰 패닉셀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리플 우리가 거의 4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겨우 수익권에 이제 들어섰는데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해서 이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500%에서 400, 300, 100%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굉장히 힘이 든 부분이죠. 자, 물론 뭐 400%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린 분도 계시지만, 자, 어느 정도 자기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이 지지선이 깨진다 하게 되면은 엄청난 패닉셀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9일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 일본의 이런 뭐 경제 지표들, 뭐 대부분의 중요한 지표들이 이미 다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일본의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 자,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되고, 자, 만일 동결이 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현재 분위기상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해본 결과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충분히 이 악재에 대해서 대비를 꼭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당할 때는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미리 대비를 해주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아니죠.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이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제가 무료 소통방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이 사례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